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방송 토크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사용 DBMS 탈출 전략 with EDB Postgres라는 주제로 엔터프라이즈 DB 코리아의 김지훈 이사님, 네,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궁금할 게 우리가 확실히 이 방송에서 알아봐야 될 게 사용 DB 잘 쓰고 있는데 왜 탈출해야 되지?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사용 DB 탈출을 하면 진짜 어떻게 잘 탈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EDB 포스트그레스야? 네. 네. 이 세 가지, 그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구체적인 뭐 근거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아까 우리가 그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저희 토크아이티 출연하셨을 때는 네. 사용 DB에서 있을 때 근무하실 때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오픈소스 DB 그 EDB 쪽에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죠, 이제? EDB로 옮긴 지 이제 제가 만 5년이 됐고. 5년, 네. 어떻습니까? 사용 DB 쭉쭉 있다가 EDB 있어 보니까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상용 DB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있었던 네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들은 뭐 너무나 좋은 제품인 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제 오픈 소스 그리고 클라우드, 오픈 소스 어떤 이런 트렌드와 그 비전을 보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지내 보니까 네. 사실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그 뭐 언젠가는이라는 이제 비전만 보고 있었었는데 지금 느껴지는 것들은 정말 이제 그 충분히 사용할 만한 네. 제품이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저 스스로도 느끼지만 사실 어떤 그 고객의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 이사님은 네. 뭐 그런 오라클과 사용 DB 오래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오라클 사용 DB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툴이라든지 그 피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아무래도 비교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점점 정말 사용 DB하고 비슷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오픈 소스 제품 또 주변에 어떤 그 서드 파티 네. 어떤 이 그 에코시스템들도 이제 오픈 소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예전보다도 뭐 계속 개발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개발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예전과는 이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 장표에 네. 가트너에서 만든 장표 같은데 여기 보면 파란색, 그죠? 네네. 이 파란색이 기존의 이제 사용 DB, 그렇죠. 사용 DB 여러 가지 이제 그 피처들인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 주황색, 네. 이것이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아무래도 오픈소스 DB가 여러 가지 뭐 엔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이 원하는 피처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갭이 네. 많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 2015년도에는 거의 뭐 사용 DB하고 똑같네요, 거의. 네, 뭐 이런 뭐 기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도 뭐 2013년도에 EDB라는 회사로 왔지만 네. 그때가 한 이 그래프의 한 중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뭐 기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미 뭐 충분히 쓸만한 수준까지 왔고 여기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네. 특히 TCO 사실 이 오픈 소스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무료 네. 또는 뭐 어떤 서브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해서 뭐 약간의 비용을 가지고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 2009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이 제품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저렴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모자란 기능들을 결국에 비싼 사람, 인건비가 네. 그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TCO가 높았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뭐 충분히 이런 그 모자랐던 기능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네. TCO 절감 효과가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오픈소스가 좋지만 그 어떤 진입하는 데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람이 뭐 일일이 다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피처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네네. 네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트렌드가 지금 국내나 해외나 기존 사용 DB가 많이 이제 이런 오픈 DB로 많이 좀 리플레이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 탈상용 대표 상용 뭐 DBMS들에 네. 대한 것들이 있고요. 사실 뭐 지금 경기가 다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회사에서는 계속 비용 절감 부분들을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이 자료뿐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그 리서치 결과들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뭐 최대 한 30% 정도의 비용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네. 이것들을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IT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나중에 또 유지보수 비용도 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이 문구를 보면 경향을 보면 하나의 큰 대세네요, 그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요. 그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대세라는 건 인정들 다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왜 EDB, 포스트그레스냐 네.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신다면. 사실 뭐 이 화면이 뭐 제 답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트너가 2013년도부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쪽 관련한 솔루션들에 대한 그 회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엔터프라이즈 DB가 이제 매직 쿼드런트에 계속 등록이 됐고요. 네. 2016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 기반의 회사들도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2017년도 들어오면서 가트너가 어떤 이 그 기준치를 좀 많이 상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매출 규모라든가 그 고객의 그 서베이의 어떤 그 응답에 대한 어떤 그 일정 수준에 미트하지 못하면은 이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레포트에 포함이 못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 DB만 유일하게 오픈 소스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건데 윤희님께서 그래서 EDB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네, 사용 DB보다 네?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도입을 하면 사용 DB가 100원이라면 한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뒤에서도 네, 사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간단하게. 네. 뭐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상용 DB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라고 네네. 하면은 네. 예, 한 10만 원, 2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매년 서브스크립션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이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존 사용 DB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일수록 그 뭐 진짜 그 ROI가 바로 나오겠네요. 네네네. 자, 여기서 보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요 엔진도 중요하지만 뭐 툴 디플로이하는 거, 서비스 서포트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옛날에 좀 취약했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오픈 소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고객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술 지원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네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오픈 소스를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EDB에서 어떤 이 뭐 오픈 소스가 됐던 아니면은 EDB가 어떤 그 기능들을 추가한 이런 그 제품에 대해서도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가지고 기술 지원을 당연히 해드리고요. 네네. 지금 뭐 여기에 뭐 어떤 그 뭐 디플로이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뭐 온프레미스뿐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 심지어는 컨테이너 환경으로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배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혼자 돌아가지 않죠. 보통 다른 DB들 또는 다른 데이터 소스들과 그렇죠. 연계가 돼서 이제 같이 네네.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티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네. 이제 하나의 서브스크립션 안에 이제 뭐 다른 기타 상용처럼 뭐 옵션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서브스크립션에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부터 모든 기능들을 다 하나의 서브스크립션으로 다 네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이런 것을 그 EDB 포스트그레스를 전문적으로 네.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파트너들이 있는 거죠. 그런 굉장히 생태계가. 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궁금한 게 기존에 어쨌든 뭐 우리 사용 DB하면 대표적인 오라클이니까 네. 오라클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도입되면 호환성이 문제가 없을까? 그거 제일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프로젝트를. 이 네. 그 호환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비용이랑 가장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저희 EDB 포스트그레스를 찾으시는 그 고객분들께서 가장 큰 이유가 오라클 호환성 기능이라는 거가 이제 저희 제품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왜 비용이랑 직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 이제 그 우리 뭐 환경에 우리 서비스 환경에 오라클들이 쭉 배포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럼 오라클을 잘 다루는 분들이 포진이 돼 있을 거잖아요. 이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픈소스 회사에서 정책으로 오픈소스를 가지고 할 거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근데 뭐 다른 오픈소스 제품을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SQL부터 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전환을 한다.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공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개발자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DBA의 어떤 스킬,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스킬을 이제 익히셔야죠. 네네. 그 부분들이 어떤 그 비용도, 교육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고 시행착오에 대한 이런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오라클 호환성 기능,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라클에 있는 구문들을 그대로 그냥 EDB 포스트그레스 안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존 작성되어 있는 SQL도 저희 안에서 돌아가고 뭐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환하실 필요도 없고 모든 오브젝트들 그대로 다 네네. EDB 포스트그레스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KT 포함해서 네. 많은 기존 오라클을 쓰고 있는 대기업들이 네. 그 EDB 포스트그레스를 쓰는 이유가 네. 선택한 이유가 이 이유가 되게 크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뭐 이런 호환성도 좋지만 요즘은 어쨌든 마이그레이션하면 뭐 기업 내에서는 이제 오라클만 있는 게 아니라 MySQL도 있고요. 그렇죠. MS SQL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DB를 마이그레이션해야 될 건데 그걸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동화된 툴 같은 것이 있는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로젝트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다운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다 무슨 뭐 썬파일 같은 것들로 내리고 그럼 이걸 또 옮겨서 네네. 들어붙고 이것들이 다 다운타임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킷과 같은 이제 그 자동화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해주셨던 어떤 뭐 MS, 뭐 오라클뿐 아니라 뭐 MS SQL이나 MySQL이든 뭐 사이베이스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오브젝트들도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거는 이 툴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연결을 해서 소스와 타겟에 연결을 해서 네. EDB 포스트그레스에다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 오프라인 방식은 스크립트 DDL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어떤 파일에다 떨궈 놓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업로드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뭐 얼마든지 뭐 원하시는 것들을 네네. 선택을 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또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하고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클라우드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도 지금 이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네.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네네. 이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환경에 보시면은 그 관리 콘솔들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잘 되어 있지만 어떤 그 DB만을 위한 별도의 매니지먼트 콘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인스턴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인스턴스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지를 알기가 사실 뭐 물론 이제 그들만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뭐 정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좀 직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EDB에서는 EDB 아크라고 뭐 AWS나 뭐 MS 애저나 네. 또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의 오픈스택과 같은 환경에서 이제 DBAS, EDB 포스트그레스나 아니면 그냥 순수 오픈소스 버전의 포스트그레스를 가지고 DBAS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배포를 하면은 웹 UI로 이제 접속을 해서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거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존이나 이런 데에다가 뭐 원하는 버전 그리고 뭐 인스턴스 크기, 뭐 메모리나 CPU 몇 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만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뭐 그리고 이제 뭐 자동 페이로버와 네네. 같은 기능들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다 관리를 하실 수 있고, 뭐 백업도 뭐 내가 원하는 주기마다 백업을 받게 하는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이 아크를 통해 가지고 다 한 번에 관리가 된다는 거죠. 백업도 중요하지만 네. 그 또 신속한 복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백업을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네. 인스턴스에다가 네네. 복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냥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이 EDB 아크는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기업체 그룹사라든지 기업체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네. 그런 파트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들만 딱 그렇죠. 뽑아내서 볼 수 있고 여기에 네네. 대한 그 관리들 뭐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이제 네네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클릭만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특히나 인스턴스가 많은 기업에서는 네. 굉장히 유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업이란 게 어떻게 한 DB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 어떤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제 조인해서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얘를 또 일로 갖고 와가지고 하면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오라클만 사용하던 시절, 그때는 이제 오라클 안에 DB링크라는 이제 좋은 기능이 있어서 네네. 사실 근데 이게 꼭 뭐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DB링크가 또 이제 독약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NoSQL이나 뭐 하둡과 같은 이런 그 빅데이터 환경으로도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그렇죠. 변해가고 있죠. 비전형 데이터도 많이 쓰니까. 네, 비전형 네네. 데이터들이 이제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사실 정말 그 기업의 어떤 그 서비스의 메타 정보들은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로 데이터들과 이 메타와 어떤 그 연계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을 발라내서 어떤 데이터를 DB로 업로드를 하고 그렇죠. 올려서 이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죠. 네. 요즘 같은 또 이렇게 데이터에 폭증하는 시대에는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요. 네네네. 스토리지가 이제 감당할 수도 없죠. 그래서 포스트그레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확장성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제 포린 데이터 래퍼라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포린 데이터 래퍼는 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데이터 소스들과 이제 드라이버 형식으로 이제 연계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테이블과 같은 것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포스트그레스 안에다가 생성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는 이제 그 뭐 하둡이나 뭐 몽고, 뭐 NoSQL 뭐 이런 것들의 실제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정보와 이 그 포린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린 테이블 조인을 해서 조회를 하면은 네네. 그러면 이제 FDW를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네네. 불러다가 이제 SQL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요즘 이제 아까 비전 데이터에서 NoSQL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NoSQL하고 RDBMS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네, 로직 다르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개발자분들을 만나서 뭐 많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도큐먼트 형식, 그러니까 뭐 제이슨 또는 이제 뭐 제이슨 바이너리 형식의 뭐 제이슨비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럼 그 데이터들을 DB에는 넣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제이슨 데이터 타입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네. 네. 근데 이 데이터를 그러면은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가져오면은 그거를 내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 뭐 예를 들어 자바라고 하면은 자바의 네. 비즈니스 로직에서 그것들을 다 발라내는 거죠. 데이터를 다 파싱을 해가지고 네네네. 데이터를 꺼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뿌려주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뭐 굉장히 번거롭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포스트그레스는 이 그 제이슨에 대한 것들을 구현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보다도 먼저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그 제이슨 데이터 타입에 대한 별도의 그 오퍼레이터 네. 연산자들을 제공을 해가지고요. 그 도큐먼트 안에 있는 특정 오브젝트를 뽑아내고 도큐먼트를 뽑아내고 거기에 네네. 있는 밸류만 꺼낸다든가 해서 네. 그 밸류 값만 어플리케이션에서 리턴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 공수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죠. 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소스 코드가 네. 아름답잖아요. 그냥 SQL로 작성을 그렇죠. 그냥 딱 네. 흐름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네.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실제 그 국내도 지금 이제 그 EDB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맞습니다. 네, 한 언제부터 이 비즈니스가 시작됐죠? 국내는 도입된 게? 한국에는
EDB 그러니까 그 지사가 만들어진 건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네. 사실 그 이전에 2008년도 음. 저희 뭐 EDB의 본사의 어떤 그 이제 그 파트너 회사에서 네네. 비즈니스를 먼저 국내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한 몇 개 회사 정도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한 7, 80군데 7, 80군데? 주로 아무래도 이제 큰 데부터 먼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효과가 네. 바로바로 나니까.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KT, 다른 데는 PSH라고 하는데 다 유명한 데들이죠? 네? 네. 공교롭게도 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알파벳을 이니셜을 넣었는데요. 네네. 뭐 예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KT는 네. 떳떳하게 KT라고 하신 게 뭔가 큰 효과를 봤으니까 떳떳하게 하는 것 같은데. KT는 사실 그리고 이제 EDB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네. KT에 대한 사례가 여기- KT에서도 배포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자신문이라든지 그죠? 네. 뭐 데이터 타임스 네. 같은 데 가면 이제 KT 손승의 2호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나옵니다. 이분들이 한 말씀. 네네. 네네네. 자, 5년간 2천억을 절감했다. 네. 대단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네. 뭐 와스, 음. 뭐 그리고 이제 그 OS, 여기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거 다 적용한 거죠? 맞습니다. KT는. 네.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여기 이 사례에도 뭐 아이폰 뭐 사전 가입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이제 손승의 그 KTDS 상무님이 이제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사전 가입 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EDB 웹사이트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아마 뭐 이제 PD님도 이제 아이폰 예전에 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한국에는 안 들어오니까 사전에 등록해놓고 나 뭐 이때 갖고 싶습니다. 그때 했던 거예요? 그 이걸? 시스템. 네. 이미 사실은 그 더 예전에는 그 HP 환경에 오라클로 들어가 있었었는데 네네. 이것들을 이제 아마 레드햇 오픈 소스 OS에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오픈 소스 미들웨어를 올려가지고 오픈 소스 스택으로 이제 서비스를 다 전환을 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도 뭐 아무런 서비스 장애 네. 없이 굉장히 잘 이거요. 이 장표 보니까 김 이사님 다음부터 이런 장표 만들어도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지금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우리 아이폰 예약할 때 네네.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 EDB 포스트그레스로 된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미 여기 보면 KT라든지 네. 뭐 S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자회사겠죠, 그죠? 네. H도 뭐 유명한 제조사니까 뭐 딱 뭐 H 이니셜 뭐 자동차 회사.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개스하는 거 그냥. 네. P는 뭐 아까 임근식이 P는 어딜까요? 추측 불가. 추측이 되는데 뭐 철 만드는데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하면 이런 데서 쓰는 어떤 그 대외 서비스가 뭔가 이렇게 이걸로 DB를 쓴다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쫙 재밌게 아이콘을 한다면 네네네. 우리가 하루에도 살면서 그 EDB 포스트그레스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뭐 대기업 위주로 지금 이제 뭐 통신사와 제조사 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뭐 앱들 네. 많이 있죠. 미세먼지를 맞아요. 네, 저도 몇 개 쓰고 있어요. 그 앱들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앱에서 이제 어디선가 데이터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EDB 포스트그레스 야, 저장돼 그런 걸 좀 쓰셔야지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 포커스를 딱 와닿잖아 벌써. 이번 세미나의 포커스를 이제 통신 제조 쪽에 맞추다 보니까 네네네. 뭐 교수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네.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픈 소스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꼭 그 큰 이런 대형 제조사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뭐 중견기업도 그렇고요. 어떤 그 물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이 많지 않지만 그 이걸 IT 운영하시는 분도 자기 커리어를 생각해서 이런 오픈소스 이런 쪽으로 뭔가 가려는 분들은 이런 걸 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자기 커리어도 좋아지고 사장님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비용 절감될 거니까 작더라도. 네. 저도 뭐 동감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네네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걸
뭔가 체험해 볼 수 있고 뭐 교육을 받고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나요? 어떤가요? 환경이.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뭐 제품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제품을 이제 뭐 세일즈를 같이 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환경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교육이라든가 하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밑바닥이 잘 다져져 있어야만 네. 이제 또 확산이 그렇죠.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같이 준비한 저희 이제 그 총판사인 OS 존에서 네.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뭐 영업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과 네네. 같은 부분들을 또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매월 이제 그 뭐 역삼에 있는 멀티 캠퍼스에서 네.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네. OS 존. 네, 네네. OS 존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데이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이 커뮤니티 사이트 있을 거 아닙니까? 오픈소스니까 그죠? 굉장히 활성화가 됐을 것 같은데. 네.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는 따로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일단은 그 오픈소스 웹사이트는 이제 네. 그냥 뭐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요. 네네. 사실 아직은 뭐 국내에서 현재 버전에는 이제 그 커미터 우리 네네. 개발자라고 하죠. 음. 이 포스트그레스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은 현재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더 이 포스트그레스의 어떤 이런 발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물론 이제 뭐 C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적용 분야가 있는데 네네. 이 중에 4개 중에서 그래도 제일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성화된 분야는 어떤 게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이 4가지 분야 중에서. 사실 이 4가지가 다 짬뽕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은 저희 제품을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기존 상용에서 비용 절감 때문에 네. 이제 전환하시는 오케이. 이런 사례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네네. 업무 개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저희 제품을 쓰시는 경우. 네. 그리고 기존 업무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네네. 이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서비스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도화를 한다든가 네네.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온프레미스보다는 다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짬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유즈 케이스 좀 보도록 하죠. 네. 이게 바이오 인증 서비스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정보 인증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정보 여기서- 인증이 네네. 뭐 인증 회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은 아마 이제 뭐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삼성페이라는 네. 그 인증 방법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인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인증 기관. 야, 이거는 네.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네. 진짜. 매우 미션 크리티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네. 뭐 돈이 여기서 나가진 않지만 근데 네. 이제 여기서 그렇죠. 서비스가 안 되면은 네. 결제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뭐 돈과 뭐 연관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에러도 절대 나면 안 되고 네. 리스폰스도 되게 중요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어. 어떤 그 고가형성 환경부터 해가지고 네.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 신경을 써서 이제 네.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신규 서비스니까 그 신규 서비스에 이걸 적용했나 보죠. 네네. 자, 여기는 이제 이것도 유명한 우리나라 제조사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전자회사. 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글로벌하게 뭐 있은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 이미지는 되게 익숙한 이미지인데. 네. 이게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엑사데이터. 네, 오라클 네. 엑사데이터였습니다. 네네. 네. 엑사데이터의 어떤 그 뭐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제조 공장에서 네. 어떤 그 생산 데이터들이 엑사데이터로 쭉 모이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이징을 했을 때는 월 3테라, 4테라 미만으로 사이징을 했었었는데 네네. 이제 갤럭시가 계속 버전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수들이 굉장히 공정 단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가 뭐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서 뭐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월 6, 7테라. 7테라 네, 6테라. 이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징을 했을 때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뭐 엑사데이터 뭐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이징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들을 보관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네네. 엑사데이터 스토리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연차가 오래된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2년이 넘은 이런 데이터. 네네. 어차피 이제 보관이 목적이지 이걸 조회를 그렇게 자주 하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비용이 싼 네. 어떤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티어링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ILM 인포메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면서 이제 좀 서비스를 고도화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쪽에 그 데이터 저장하는 쪽을 EDB를 쓴 거네요. 맞습니다. 예. 여기는 케이트 아까 말한 아이폰 네. 사전 가입. 그렇죠. 이때 뭐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했죠. 네, 그렇죠. 저도 뭐 줄 서면서 욕 많이 했고. 네네. 그러니까 KT는 굉장히 일찍 도입한 거네요. 사실 이거 뭐 보니까. KT가 참 저도 뭐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특히 이제 그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처음 네. 도입을 했잖아요, KT에서. 근데 사실 KT도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상용을 올리기에는 네. 어떤 그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네.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 여기도 뭐 전자회사 제조사 같은데, 네. 네. IoT 서비스에 적용하는 게 어떤 식으로 적용됐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포스트그레스의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장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아마존 AWS로 이제 옮겼고요. 네. 서비스들을 옮기면서 근데 여기가 이제 그 IoT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센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DB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띵에서 나오는 이 정보들을 네네. 카산드라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뭔가 이 카산드라에 들어가 있는 것들과 어떤 그 뭐 분석이라든가 네, 그렇죠. 뭐 뭔가들을 만들려면 메타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산드라랑 FDW를 이용을 해가지고 EDB 포스트그레스랑 이제 네.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러니까 뭔가 IoT니까 엣지단에서 뭔가 들어오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을 그렇죠. 일단 카산드라에다가 다 쏟아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메타 DB하고 조인해가지고 분석할 때 분석 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포스트그레스의 장점이거든요. 네. 사실 뭐 이런 상용 제품들도 이런 커넥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커넥터도 뭐 이 벤더들이 잘하는 이제 옵션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트그레스는 이런 것들이 뭐 EDB에서 기본적으로 뭐 몽고라든가 뭐 하둡 그리고 MySQL과 같은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는 드라이버도 있고요. 뭐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순수 오픈소스. 오픈소스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 카산드라 FDW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이 환경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것들이 오픈 소스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C만 잘하시면 내가 원하는 드라이버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뭐 요즘 세대들은 C를 별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경력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죠? 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유도종님이 EPAS 평가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키를 어떻게 받아봐도. EPAS가 사실 이제 제가 뭐 저희 제품 이름은 이제 EDB 포스트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제품의 풀 네임이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드 서버입니다. 네네네. 이름이 사실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들의 약자를 따가지고 EPAS라고 보통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또 그냥 EDB 포스트그레스.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EDB 포스트그레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냥 포스트그레스, 그러니까 커뮤니티 버전의 포스트그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EDB 버전의 포스트그레스. 그래서 EDB 포스트그레스. 이현주님께서 그 포스트그레스 SQL이라고 했는데 저게 네. 커뮤니티 버전입니까? 포스트그레스 SQL. EDB가 설립한 건 아니고요. 네네. 포스트그레스 QL이라는 이제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이미 있어요. 아, 네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 버전 네. 만든 그 서브스크립션 버전 만든 게 EDB라는 EDB라는 회사고요. 네. 거기서 나온 게 포스트그레스고. 네. 그러니까 이 포스트그레스 QL이 있고 포스트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예전에 이제 70년대 때 이제 UC 버클리에서 이제 그 마이클 스톤브레이커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그분이 교수님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잉그레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잉그레스 그렇죠. 잉그레스의 차세대. 그래서 다음 잉그레스, 포스트 잉그레스 합쳐서 포스트그레스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 네네. 그 뒤에다가 QL을 붙여서 SQL 이렇게 해가지고 QL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SQL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그 그래서 랭귀지가 있잖아요. S가 중복이 되니까. 네, 네. 아이씨.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다라는 걸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님 질문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딱 한번 훑어보게 됐네요. 네. 자, 그 김설님은 기존 사용 DB와 비교해서 포스트그레스까지는 뭐 가장 큰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그 특징은 이제 오라클 호환성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EDB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정도환님은 기존 데이터 사용 DB와 공개된 성능 비교 분석 자료가 있는지. 네. 뭐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그 저도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요청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TPMC 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그 TPMC를 뽑아내는 그 테스트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네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테스트라서 아직 뭐 EDB 같이 이렇게 좀 그 영세한 작은 회사에서는 감당하기 좀 힘든 테스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실제 고객 환경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뭐 물론 이제 뭐 오라클이 전반적으로는 뭐 빠르게 나오겠지만 뭐 케이스에 따라서 뭐 어떤 뭐 SQL 같은 경우는 뭐 저희께 더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호님은 평가판의 기능과 사용 가능 기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평가판은 저희가 이제 60일 사용하실 수 있는 키를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냥 60일이라는 그냥 그 기간 제한만 있어요. 차지용님은 오픈소스 DB라면 다 좋은 건지요? 전환할 때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그 오픈소스를 회사가 돈 많으면 그냥 오라클 쓰시면 제일 좋죠. 모든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상용에 근접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더 빨리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까 이제 그 차종님께서 전환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트그레스랑 EDB 포스트그레스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수 오픈소스 버전 포스트그레스는 펑션만, 그러니까 우리가 PLSQL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PLSQL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게 프로시저, 패키지, 그리고 펑션 이렇게 있거든요. PLSQL을 가지고. 근데 포스트그레스는 펑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을 만약에 이제 뭐 프로시저나 패키지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포스트그레스 오픈소스 버전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펑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SQL들, 우리 왜 그 이것들이 오픈소스는 모든 오픈소스, 뭐 DB를 포함해서 모든 오픈소스는 표준이 생명이거든요. 이 표준을 벗어나는 순간 많은 개발자들이 떠나요. 이게 뭐 커뮤니티가 더러워졌다고. 아무튼 그래서 표준을 따르는데 SQL도 이제 안시라고 하는 표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오라클을 개발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구문들이 물론 안시 표준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오라클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라클화 해가지고 만든 구문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우터 조인, 이제 뭐
뭐 레프트냐, 뭐 라이트,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괄호에다 플러스 이걸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 네네. 그냥 기호만 가지고 아우터 조인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픈 소스 버전에서 쓰시려면은 그거를 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걸 다 풀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10년 넘게 SQL만 하셨던 분들한테 한번 이거 안시로 풀어서 해보세요라고 하시면은 네. 쩔쩔매십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기업에 많은 이 관련된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쵸. 현실적으로 구현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네. 그다음에 강승원 여러분 여러분 질문에 그 지금 그 또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달아주시거든요. 이강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 지금 아까 OS 존에 계신 분이죠? 이강일님이 맞나요? 저희 EDB 소속이시고. EDB EDB 네. 소속에 계시고 또 이제 OS 존도 달아주고 계시니까 네네. 여러분들 댓글 체크해 보시고요. 강수환님께서는요, 포스트그레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유지 보수 가능한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여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한간주님 총소유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유지 비용과 장비 구매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내용인지요. 사실 이 TCO 부분에 뭐 장비도 뭐 유지 보수를 뭐 하긴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지 보수라는 비용이 TCO 안에도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네네. 없는 거고요. 네. 네. 자, 많은 부분이 이제 그 교육 같은 거 물어보시거든요. 교육 같은 거. 네네. 아까 정기 교육 오프라인으로 있다고 그러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예, 네. 그 멀티 캠퍼스에서 OS 존에서 네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토카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육 같은 거. 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정민님은 제목이 사용 DB 탈출인데 이 DB도 사용이 아닐까요? 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사용의 범주에서 사실 정의. 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EDB도 상용의 범주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네. EDB라는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걸로 이제 비용을 받고 하는데 네네. 사실 그 예를 들어 오라클에서 물론 이제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수 오픈 소스 버전을 쓰시는 게 당연히 좋으시겠죠. 네네. 근데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 비용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SQL을 전환하는데도 안시로 이걸 순수한 안시로 작성을 하시려면은 네네. 뭐 10년, 15년 되신 고특급 엔지니어 분들이 와가지고 그 SQL을 예전에 오라클 구문으로 짜면은 뭐 1시간이면 짤 거 안시로 풀어 쓰려면은 몇 시간 걸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DB가 뭐 상용인 거는 뭐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EDB로 한 쿠션 거쳐서 오시면은 네. 일단은 전체적인 TCO를 어느 정도 절감을 하실 수 있으면서 오라클 라이센스를 네네. 이제 벗어나면서 TCO를 줄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운영적인 그렇죠. 편의성이 굉장히 그런 높아지는 거죠? 부분들은 네네. 이제 그 오라클에서 사용하시던 어떤 이런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대로 오케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어떤 기술 내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시면은 네네. 그때 이제 신규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을 물론 네. 이제 순수 오픈 소스 버전 포스트그레스를 가지고 하실 수 있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약간 그 보험 안전 장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한테 서브스크립션을 네. 해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그 AS 지원 업체 뭐 컨택 포인트도 물어보고 막 그러시는데 네. 여러분들 그 지금 방송창 그 하단에 보면 제품 문의 관련돼서 어디다 자세히 써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다가 그거 좀 써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아까 OS존 여기 실제 전문 파트너죠. 그 멘터베 DB의 그 OS존에 이강일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글을 좀 달아주세요. 보전 이메일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처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윤희윤님은 유닉스의 소켓과 리눅스의 코어 기준으로 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유닉스는 현재는 유닉스 버전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이제 U2L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로 많이 가고 계시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 리눅스 쪽으로 가고 있고요. 코어, 네. 코어 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 비교도 이제 오라클도 네네. 다 이제 코어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만 보셔도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전준규님, 오라클 DBMS 제공하는 각종 펑크션 프로시저와 100% 호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즉 소스 수정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오라클 구문을 100%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뭐 오라클도 오래 다녔었으니까 오라클에서 뭐 저는 이제 뭐 8버전부터 네. 이렇게 쭉 지원을 했었었는데요. 8버전 때 만들어진 SQL 그리고 11G 사용하고 있는 SQL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SQL이 거의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EDB에서도 비호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비호환되는 구문이 있으면은 뭐 다음 버전 아니면 다다음 버전에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레포트를 네네. 하면은 개발팀에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런 그 수정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최소화를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김경호님, 오라클 DB 중 일부만 전환할 경우에 전환하지 않은 오라클과의 DB 링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DB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EDB 포스트그레스에서 오라클 쪽으로 DB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오라클에서 저희 쪽으로도 거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ODBC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소율님, DB 마이그레이션 툴킷 사용 시에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의 속도와 성능 차이가 있는지요? 사실 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은 그냥 그 DB에다가 직접 뭐 스키마도 만들고 데이터도 직접 붓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은 이제 파일로 뭐 DDL을 떨구거나 아니면 데이터 파일을 이제 떨궈주는 그런 건데, 글쎄요, 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근데 아무튼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네. 뭐 DDL 같은 경우는 이 구문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이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차이가 있지, 뭐 이게 뭐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은 큰 연관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기훈님, MS SQL과 오라클처럼 Always On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요? 서비스가 있다면 Always On 서비스 방식 종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Always on 서비스가 정확하게 뭔지는 네, 제가 좀 잘...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훈님. 근데 아마 네.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오라클의 마이 오라클 웹 뭐 서비스 뭐 이런 것처럼 네네. 웹 기반 또는 이제 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중에 리모트 DBA라고 해가지고 네. 고객 이제 환경에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그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네네. 이것들을 뭐 계속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것들을 뭐 알려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고은성님, EDB를 도입한다면 오라클 컨택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오라클이라고 연락 오는 곳이 너무 많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글쎄요. 자, 이재현님, 호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EDB에서 추가 개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 에그 같은 함수인데요. 이 파스에서는 어레이 에그 함수가 해당 기능을 하는데요. 오라클과 이 파스 양쪽에서 사용하는 소스를 만들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호환이 안 되는 SQL이 정리된 게 있는지요? 일단은 저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에스컬레이션을 개발팀 쪽에다가 하면은 이제 개발팀이랑 저희랑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하는 뭐 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뭐 이넨스먼트 리퀘스트를 하는 뭐 이런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에 저런 오라클 기능에 대한 것들을 리퀘스트를 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리고 뭐 지지난 버전에는 이제 KT에서 예전에 요청을 네네. 하셨던 어떤 네. 이런 버전들도 실제로 반영이 돼서 이제 나왔고요. 네. 오라클 호환이 안 되는 뭐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뭐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렇게 뭐 주로 뭐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 잘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놓은 거는 뭐 있습니다. 네. 차지웅님, 이전에 오라클 DB에서 국산 DB로 POC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난제였습니다. 오픈 DB로의 전환도 별도의 개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되는 툴이 있어서 개발 없이도 가능한지요? 아마도 그 개발 난제라는 게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스 코드 안에 있는 SQL들을 변환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저희도 뭐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오라클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라클 구문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큰 변경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일부 안 되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머지 구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구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은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한 7, 80개 그 어떤 그 오라클 뭐 그런 쓰고 있는 데들 많이 프로젝트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이 거의 다 커버가 되실 것 뭐 같은데.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레슨원이라든가 뭐 비호환 구문에 대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이런 뭐 정리된 뭐 이런 자료들이 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사전에 사전 진단을 해드려요. 네네. 네. 그 사전 진단을 해야지 이게 뭐 공수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네네. 결국 공수가 비용이니까요. 네. 비용과 제일 직관이 되니까 석정우님, 오라클처럼 비긴엔드 백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석봉고님, 현재 MS SQL 게시 배포 기능을 사용 중인데 사용상 문제는 없는지요? 게시 배포 기능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MS는 네네. 잘 네. 추가 질문을 좀 주시면 네. 말씀드리도록 석봉고님, 하겠습니다. 김광덕님께서는요, 이중화 구성에 있어서 마리아처럼 기존 3노드 구성 및 별도 팩이 필요한지요? 저도 이제 마리아DB의 어떤 이중화하는 것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변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별도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고요. 네네. 그냥 그 DB를 그냥 복제해서 놓으면은 서비스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3노드 구성이라고 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페일오버,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마스터 DB가 문제가 있을 때 스탠바이 쪽으로 서비스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DB를.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리드라이트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DB 자체만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페일오버 매니저라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는데 최소 노드가 3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2노드만 있으면은 스플릿 브레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서로 내가 마스터가 맞네 그래서 하나의 추가적인 노드에서 에이전트가 우리가 보니까 이건 장애 상황이 맞아, 이건 장애가 아니야라는 네네. 것들을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부분이 이제 이동구님처럼 이제 뭐 이렇게 TCO나 가성비는 알겠는데 네. 그 기술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점이 있다. 막연하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그 기술 지원에 대한 것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뭐 EDB 포스트그레스 코리아나 아니면 아까 OS중 같은 데서 자꾸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꾸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자꾸 이제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백문이불여일견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종호님, 사용 대비 유지비를 80% 줄일 수 있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건데 경영주를 설득할 때 기존 상용 DB와 비용적인 절감 이외에 안정성 등 다른 부분도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뭐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레포트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그 서베이 항목 중에 기능, 뭐 그리고 안정성, 네. 성능 뭐 이런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것들이 미트를 못하면은 사실 이거는 뭐 그 매직 쿼드런트 등록 자체도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안정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사실 그리고 이제 C 레벨에서는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이 네,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임근식님, 예전에 화성 탐사선에 사용했던 DB가 PostgreSQL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PostgreSQL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EDB 포스트그레스는 어디에 강점을 두고 계속 발전시킬 예정이신지요? EDB 포스트그레스는 이제 포스트그레스랑 EDB 포스트그레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저희는 오픈소스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EDB가 구현한 오라클 호환성 기능이라든가 다른 관리 도구 뭐 이런 기능들을 계속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레드햇 같은 거잖아요.
리눅스가 오픈 소스인데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레드햇이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엔터프라이즈로 만든 게 레드햇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포스트그레 SQL의 어떤 기업용 버전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레드햇처럼? 그래서 포스트그레스가 아마 보통 한 가을 정도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제 그 메이저 버전이 릴리즈가 되고 있거든요, 매년. 네. 그게 릴리즈가 되면은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있다가 EDB 포스트그레스가 동일한 버전으로 네, 나오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를 보면은 올 가을에 포스트그레스 11이 나올 거고요. 네. 아마 뭐 겨울 정도 때에 EDB 포스트그레스 11이 네네.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식님, 오라클의 80%라는 게 서브스크립션 비용과 오라클 유지보수 비율에 대한 비율인지요? 아울러 개별 쿼리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지만 트랜잭션의 안정적 처리에 대한 확인 방법이나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일단 그 80%라고 하는 비용은 서브스크립션, 그 유지보수 비용 플러스 라이센스 비용. 네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케이. 오라클을 이제 라이센스를 안 사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비용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별 쿼리에 대한 검증. 사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도 어떤 그 현재 러닝되고 있는 포스트그레스에서도 SQL에 대한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뭐 뷰라든가 아니면 뭐 기능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장혁수님, 평가판 관련 기능에 대한 평가판 관련된 기능이 정식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똑같은 건지? 기능적인 차이는 없고요. 기간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홍성호님, 백업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시는지요? 간혹 관리자 보안이 취약한 게 오픈DB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관리자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말씀은 이제 그 뭐 인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오픈 소스가 사실은 보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영들이 훨씬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보안 취약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그것들을 바로바로 패치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패치 버전을 오픈 소스 쪽에서 내놓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EDB 포스트그레스에는 이제 백업 앤 리커버리 툴이라는 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노현성님, EDB가 아닌 오픈 소스 상에서는 FDW 드라이브가 존재하는지요? FDW는 오픈 소스로 얼마든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마 그 포스트그레스 FDW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저거에 관련된 이제 그 위키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네. 거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소스들에 대한 FDW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뭐 안정성 같은 건 아까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표에서 그 사례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김주왕님께서는 향후 추가될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매년 9월달에 뭐 한다고 아까 발표했죠. 저희가 지금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병렬 처리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9.6 버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그레스에서도 병렬 처리가 나왔고요. 개발자가 얘기해주기로는 이제 한 4개년 플랜을 가지고 이제 병렬에 대한 것들을 릴리즈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로 9.6에 이제 그 병렬 쿼리 셀렉트는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10 버전에서 병렬로 조회를 하는데 그때 인덱스 스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인 메소드들을 이용한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11 버전에서는 이제 인덱스를 병렬로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할 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병렬 DML 같은 것들이 이제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원님께서는 EDB 버전이 올라가면 버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요? 업데이트된 EDB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는지요? 이건 뭐 서브스크립션 하니까 그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네. 이진웅님은 EDB 회사 소개자랑 좀 소개 좀 부탁드린다고. 네. 사실 이제 뭐 재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30분기 제가 매 분기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널 콜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기 정도 계속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리니어가 하고 있어요. 리니어가 기울기가 이것도 리니어고요, 그죠? 네. 이것도 리니어거든요. 어떤 리니어인지. 사실 한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한 45도에서 30도 사이 정도 돼 있는 상당하네. 매우 가파른.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뭐 연구 인력도 네. 이게 뭐 내부 인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아까 오픈소스를 또 레드처럼 사용한 거니까 그렇죠. 외부에는 그런 커뮤니티 그다 어떻게 보면 또 외부인 또 연구 인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네네. 자, 노현성님은 DB링크와 같은 경우 EDB에서 오라클은 ODBC 방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라클의 DB링크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인지요? 안정성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EDB 포스트그레스에서 오라클로 DB링크를 걸 때는 오라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SQL넷을 그 오라클이 만든 그 프로토콜로 태워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ODBC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이진아님, EDB에서 그룹 바이 롤업이나 큐브를 지원하는지요? 롤업 큐브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네.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저거. 박정준님, 오라클에서 파티션 기능도 EDB에서 가능한지요? 답변 중에 파티션이 강화라고 되어 있던데 아직은 미지원인지요? 파티션 기능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오라클이랑은 약간 좀 구조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포스트그레스가 그 위키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OODB라고 소개가 돼 있거든요. 오브젝트 네네. 오리엔티드. 그래서 모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객체화 돼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을 만들면은 그 부모 자식의 관계로 이제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네. 파티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기능 강화라고 하면은 이제 뭐 현재는 뭐 다이나믹 파티션 프로닝 같은 것들이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인핸스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유미연님, 기존 레거시 환경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가상화 및 클라우드 등 대단히 프로젝트에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저희 고객분들이 다 이제 가상화, 뭐 클라우드 이런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환경에서도 뭐 당연히 성능 부분이 미트가 안 되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종훈님께서 개발자가 쿼리 튜닝 등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뷰가 많은지요? 이 부분은 사실 좀 계속해서 인핸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아마 이제 오라클에 익숙하신 분들에 비해 보면은 오라클보다는 좀 제공되는 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이제 또 웨이트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9.6, 10, 네. 11 올라가면서 이런 네. 부분 것들에 대한 이제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모니터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딥다이브하게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잘 되고 네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님,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하다 막히면 어디에 물으면 될까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회사 DB를 쓰기 불안했어요. 저희가 국내에도 뭐 커뮤니티들이 있고요. 네. 뭐 페이스북에도 커뮤니티가 있고요. 한글로 된. 네. 네네. 페이스북에 가시면은 이제 그 포스트그레스QL 뭐 코리아 뭐 이런 네네.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postgresdba.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활성화돼 가보시면 있나요? 뭐 많은 나름대로? 분들이 이제 포스트그레스 하시는 분들은 거기 네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쉐어하고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민철님, 결국 EDB는 포스트그레스 SQL 커뮤니티 버전과 동일하고 기술 지원이 플러스 추가되어서 개발한 확장 패키지 등을 포함한 상용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어제 리눅스의 레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황승환님께서요, 사용 DB로 오라클, MS SQL만 사용하던 일반 기업에서 오픈소스 기반 DB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의사결정권자 관점, 설계자, 개발자 관점, 사용자 관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일단 의사결정자 관점에서는 뭐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설계 개발자 이분들한테는 뭐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호환성, 호환성,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네네.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는
그분이 이제 오라클을 쓰는지 이름이 아실 수가 없고. 리스폰스 타임. 네.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네. 자, 그 페이스북에서 이근식님 그 EDB 주소 같은 건 처음 나오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에서 그냥 컴퓨터? 포스트그레스 QL 뭐, 이렇게 네네. 검색하시면은 네네. 한국 커뮤니티가 알겠습니다. 뭐 그룹이 나옵니다. 자, 오늘 질문들이 많아서 좀 시간 좀 지났는데 저 질문 잘하면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제가 질문까지는 미처 적지 못했는데.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현주님, 이현주님, 네. 네. 그리고 차지용님, 차지용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희님. 이영희님, 네. 자, 이영희, 차지용, 이현준, 요 세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던킨더스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하신 분들 다 마저 참여해 주시면요, 또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이제 오랜만에 방송하셨잖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 뭐 오픈 소스에 대한 그 열기가 뜨겁다라고 저는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실제로도 뭐 이 방송뿐이 아니라 고객사에 뭐 아니면 이제 IT를 하고 있는 제 뭐 지인들을 만나봐도 네네. 오픈 소스에 대한 관심들은 너무나 높아졌고요. 네. 어떻게 이것들을 그 비용 절감과 같은 이제 미션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희가 당연히 더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네. 정말 그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네. 많이 돼드릴 수 있도록 뭐 노력을 네. 할 하도록 이제 뭐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더 많은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이제 뭐 오늘처럼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어떤 큰 것들에 대한 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현업 사용자를 위해 가지고 어떤 온라인 교육 같은 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게 좋겠다. 여기 우리나라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그래서 좀 이 포스트그레스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네네. 좀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사실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가 잘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유튜브에서 한번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볼까라고 했는데 네. 이게 그 뭐 집에 있는 뭐 노트북에다가 그렇죠, 마이크 그렇죠. 끼고 해봤는데 퀄리티가 네. 확실히 이렇게 토카 IT처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장비빨이 아니 장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저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안 나오고 여기 이사님께서 코너를 하나 하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를 혼자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좀 그 유튜브 하고 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소통도 하고 그런 문화를 좀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